139번 보죠. 맞췄니? 근데 이거는 삼각형에 맞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삼각형에 세 변의 수직 이등 분선의 교점이라고 했거든요. 들어본 적이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요거에 수직 이등 분선 이렇게 요 BC에 또 수직 이등 분선 그럼 반띵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가는 거 여기도 수직 이등 분선 이렇게 해서 만나는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했지? 아니요? 이 점이 뭐예요? 몰랐어요? 누가 말한 것 같은데? 어? 크게 말해. 내심. 내심? 외심이에요, 외심. 요게 이제 외심입니다, 외심.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 분선의 교점이 외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 중2 때 배운 거죠. 여기까지 얘기하는 건 좀 치사하긴 한데, 요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외심을 구하는 문제가 교과서에 떡하니 있어가지고 시험에 거의 뭐 잘 나온다고 했어요. 이 외심이 있으면 요게 다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같잖아? 그래서 이게 다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이렇게 길쭉하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수선의 발 내리면 다 이제 수직 이등분인데 이렇게 수직 이등분, 수직 이등분 이렇게. 이걸 역으로 이제 얘기를 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아라. 이게 외심을 찾아라는 얘기야. 됐나? 그래서 그건 알아들었어. 예, 말만 다르게 하는 거야. 이제 눈치가 좀 빨랐으면 그 위에 여기 유형이 외심 구하는 유형 아니야? 맞지 않냐? 아니네? 근데 이거 몰랐어도 그냥 수직 이등분선 두 개 구해가지고 뭐 교점 찾으면 찾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얘가 이제 외심을 구하라는 얘기.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외심을 구하는 방법은 이걸 P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요 점에서 여기 A, 뭐 P에서 A까지 거리, B까지의 거리, C까지의 거리 이게 다 똑같다. 그래서 요 선분의 길이를 이렇게 나란히 써놓고 PA는 X 빼기 1의 제곱 Y 제곱 이렇게 되고 PB는 X 빼기 7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는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6의 제곱 이렇게 써놓고 이게 지금 다 똑같거든요? 그럼 똑같으면 빼서 0이다 이렇게 빼서 0이다 X, Y에 대한 1차식을 두 개를 얻으면은 X, Y를 구한다고 했었어요. 기억나니?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뭐 방법이 있으려면 있기도 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말 그대로 요거 두 점 잡혀 있으니까 수직 이등분선 직선 구해. 요것도 수직 이등분선 직선 구해. 이제 교점 찾으면 돼요. 오케이? 근데 그거보다 차라리 여기 연립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외심 구하는 방법을 기억을 해야 되고 요렇게 말하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게 외심이라는 것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됐나? 오늘 수직 이등분선으로 풀었어? 네. 마이크를 안 차고 얘기했네. 그 다음에 42번 여기 유형에서는 사실 요거는 지난 시간에 평면에서 세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직선이 있을 때 얘네들의 위치 관계라는 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세 쌍이 모두 평행한 거, 한 쌍만 평행한 거, 아무도 평행 안 하는 거,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 직선이 나오면 일단 저런 그림이 떠올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42번은 조금 저 그림이랑은 별로 상관없는 그런 문제야. 왜냐면 얘가 이제 세 개가 직각삼각형이 되라고 했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은 요거랑 요거는 직선을 이미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얘를 기역이라고 하고 요걸 니은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봐도 뭐 기울기 보면 1분의 4, 2분의 마삼 기울기 다르죠? 맞아요? 그래서 기역이 이렇게 지나가고 니은이 이렇게 지나가서 이미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야. 됐나요? 그 다음에 얘가 직각 얘기를 했으니까 혹시 얘네들이 직각인지 검사를 해볼 거야? 검사.
황사연, 두 직선이 직각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죠? 직각으로 만날 조건이 뭐였지? A분의 A 프라임, 응? B분의 B 프라임 같고, 응. C분의 C 프라임은 다른 그건 평행할 조건인데? 그러니까, 수직이요? 직각으로, 수직으로 만날 조건. A 프라임 응. 더하기 B 프라임이에요. 잘했어요.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해서, 이렇게 더하는 게 0이다. 뭐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1 곱하기 4, 2 곱하기 마이너스 3, 이 0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이루는 각은 직각은 아니야. 됐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디귿이라는 새로운 직선이 지나갈 건데,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야. 근데 이때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란 얘기지? 그럼 쉽게 해석하면은 요 놈이 얘랑 수직이거나 둘 중 하나지. 이해됐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역이랑 디귿이 수직을 해야 돼. 그러면 1 곱하기 A 2 곱하기 1 요게 0이 나온다. 그럼 A가 마이너스 2면 되겠죠. 됐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니은이랑 수직해. 요거랑 수직으로 만나. 그러면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1. 요게 0이다. 그럼 A가 4분의 3이 되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A가 마이너스 2거나 4분의 3이면은 수직이 나올 수가 있다. 직각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거야. 괜찮아? 그럼 아마 답이 요거랑 요거 더하는 게 답일 것 같아요. 답일 것 같은데 검사를 해줘야 돼. 무슨 검사를 해주냐면은 여기 이제 미지수가 있었잖아요. 잘못하면은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 이렇게 지나가면 삼각형이 안 나오지. 맞아? 그럼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는 여기에 교점을 찾아야 돼. 요 교점. 둘이 연립을 해요. 여기 위에다 4배에서 아마 아닐 것 같긴 한데 빼버리면 마이너스 11y 플러스 하기 싫게 숫자가 이렇게 나오네. y가 11분의 12가 나오고 x가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아닌 것 같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요렇게 해가지고 a가 여기가 마이너스 2일 때 요 점을 지나가면 안 돼요. 요 점을 대입해서 0이 안 나오는 걸 확인을 해야 돼. 원래 정석으로 하자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또 a가 4분의 3일 때도 여기가 4분의 3일 때도 요 점을 대입을 해가지고 이 0이 안 나오는 걸 확인을 해줘야 돼. 확인을 해줘야 돼. 그래서 원래는 해줘야 되지만 숫자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생략할게요. 답이 아마 요거 2개겠지. 이해돼? 그 다음 근데 저도 4분의 3이랑 마이너스 2가 나와서 더했거든요. 답이 아니야 근데? 근데 답이 아니에요. 저건가 본데 그러면? 답 맞는데? 마이너스 2랑 4분의 3이랑 더한 게 답 맞는데? 근데 마이너스 4분의 1 아니에요? 마이너스 4분의 5. 계산을 잘못하신 건데요. 더하라면. 응.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8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5 됐죠? 계산을 잘못하신 거고. 근데 이제 좀 문제가 조금 이 디테일이 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원래 확인해야 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숫자가 너무 들어와서 내가 귀찮아서 안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43번. 요거는 저번 시간에 풀진 않았지만 직선이 3개가 있으면 이렇게 4가지 케이스로 만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게 그때 말로만 하고 넘어갔는데 세 직선이 평면을 4개의 영역으로 나눈대요. 4개의 영역으로. 현이야? 그럼 1, 2, 3, 4번 중에 몇 번이에요? 직선 3개가 지나가면서 평면을 4개의 영역으로 나눴대. 1번이란 얘기야. 1번. 그럼 셋 다 평행하다는 얘기예요. 셋 다 평행. 그러면은 여기서 기울기 나와 있는 게 요 놈이니까. 요 놈이랑 비교해서 B도 알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A도 알 수 있고요. 오케이? 말기만 알아들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괜찮지 이제? 서연이 됐어요? 응? 너도 이거 틀렸던 거잖아. 됐어? 요 1번이다 이거. 풀었는데 왜 틀렸어? 이것도 계산을 틀리지 않았을까? 해 풀어줘?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일단 같아야 평행하니까. 이게 애초에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거 비교할 것도 없어. 기울기만 보면 돼. 그럼 기역하고 디귿하고 이제 해주면 여행을 평행하려고 하면은 1분의 A하고 2분의 1이 같아야 돼요. 그럼 A가 2분의 1이 나오네. 이렇게. 아니, 거꾸로 했나? 맞지? 1분의 A. 맞지? 그 다음에 니은하고 또 디귿도 평행해야 돼. 그러면 1분의 2하고 2분의 B가 같아야 돼요. 그럼 이제 B가 4가 나오죠. 이렇게. 2분의 9가 정답이 되겠네. 됐어요? 평행할 조건만 그냥 주면 돼요. 일단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 47. 원래 저번 시간에 설명해 주려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부러 안 했거든? 네. 오, 맞았어요? 우리 반에 대단한 학생들이 많네. 이러니까 내가 공수 1이랑 공수 2를 동시에 나가지. 진짜 대단한 학생들이네. 이 문제도 아까 한 거에 비해서는 유명한 문제는 아닌데 널리 알려진 문제고 10년 전에도 이걸 가르치고 지금도 이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내 입장에선 좀 지긋지긋한데 10년 전, 20년 전 이렇게 나왔던 문제가 또 돌고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고루 문제를 잘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복습 겸으로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요 직선하고 직선 밖에 있는 요 점,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요걸 구하는 공식을 배웠습니다. 맞나요? 못해서 공식을 불러봅니다. D는 뭐죠? 현이가 불러봐요. 뭐예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Y 이렇게 테스트 보니까 기억나죠? 공수 원만 하고 공수 2를 안 하니까 까먹잖아. 이 공식이었어요. 됐어요? 그래서 요 공식을 이용해서 그냥 요 직선하고 원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0,0 말하는 거야. 근데 요 직선이 지금 좀 어수선하게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뭐냐면은 x는 x끼리 모아서 2k 플러스 1x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y는 k 플러스 3 y 그 다음에 상수는 마이너스 4가 있고요. 요 직선하고 0,0 사이의 거리를 한번 재볼 거예요. 공식에 그냥 그대로 넣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루트 2k 플러스 1의 제곱 k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0,0이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그냥 마이너스 4잖아. 그럼 여기 절대값 마이너스 4잖아. 이렇게.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4면 뭔데? 그냥 플러스 4죠. 이렇게. 됐네? 요게 거리야. 뭐 그렇게 생기긴 했지만. 근데 요 거리를 뭐라고 부르라고? 이 D를 FK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써놓고 보니까 이게 K에 대한 식이잖아. 분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미지수가 K밖에 없잖아. 그래서 요걸 FK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문제의 질문은 요 FK에 요거의 최대값을 찾아라. 요게 문제야. 이게 엄청 제일 커졌으면 좋겠어. FK의 값이. 근데 이 형태를 보면은 이 분자가 고정돼 있죠. 예, 고정돼 있지? 그럼 얘는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커지려고 하면은 여기 분모가 작아져야 돼. 그지? 분모가 막 1, 0.1, 0.01 이렇게 작아질수록 전체 값이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얘 최대값을 찾으라고 하는 거는 요거의 최소값을 찾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야.
근데 요거라고 부르는 거 분모인데 루트 생략하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거는 좀 싫긴 하지만 2차식이야.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거. 정리를 하면은 5k 제곱 4k 6k 10k 플러스 10 이렇게 되어 있는 2차식의 최소값을 찾아라. 이런 문제랑 똑같은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2차 함수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묶어주고 여기다가 1 더하고 여기서 5 빼주면은 최소값이 5인 거 알겠어요? 분모의 최소값이 5야. 그럼 얘가 제일 작을 때가 5니까 정답이 루트 5분의 4 요게 fk의 최대값이 되겠지. 이해되나요? 우리 반에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 이렇게 풀었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해요. 근데 이 대단한 학생들한테 시련을 주자면 문제를 살짝 바꿔서 여기다가 플러스 어떻게 할까? 플러스 k 하나만 붙일게요. 여기 플러스 k 이렇게 하나만 붙일게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절대값 k 빼기 4 이렇게 됐죠? 자, 문제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이거 못 풀어요. 왜냐? 아까는 어떻게 풀 수 있었냐? 아까 여기 분자가 가만히 있었지. 얘가 상수였단 말이야, 분자가. 그러니까 얘는 고정돼 있으니까 여기만 작아지면 상관없는 거지. 맞아? 여기만 작아지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지금 K, 분모가 움직이면 얘도 같이 움직여. 맞아? 이거 위아래가 같이 움직이면 갑자기 어지러워지지. 언제 얘가 제일 커질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래프 그려가지고 뭐 생각하려고 하면 이거 그 고등학교 미적분 2까지 다 배워야 돼. 그래야 뭘 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 상황에서 이렇게 여기 K가 껴있으면 못 푼다 이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풀 수 있게 여기다 K를 껴서 이렇게 준 거야. K가 없도록 준 거야. 2차 함수 최소값으로도 풀 수 있도록.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사실은 요 RPM은 이용섭 씨가 아니라 그랬나? 요 문제를 이제 낸 사람은 이렇게 풀라고 낸 건 아닙니다. 이렇게 풀라고 낸 건 아니에요. 기가 막힌 풀이 보여줄게요. 잘 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개념 중에 또 중요한 게 있었어. 자, 요런 직선이 있어요. 요런 직선이 있어요. 요걸 기역이라고 하고 요걸 니은이라고 할게요. 기역이 지나가고 니은이 지나가요. 교점이 생겨요. 이렇게. 요걸 지나가는 새로운 직선. 이런 얘기를 했었어. 요 교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직선. 걔는 둘이 더해버리는데 요렇게 K배에서 더해버리면 된다고 했었지.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인 거야. 괜찮아요? 그럼 얘가 형태를 애초에 그렇게 준 거야. 이 직선을. 여기를. 그럼 분석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요거는 0, 이 직선하고 요거는 0,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인 거야 이게. 괜찮아? 그럼 교점 한번 구해볼게요. 이거 연립 좀 해보세요. x 플러스 3y 빼기 4는 0하고 2x 플러스 y는 0인데 요거 요렇게 넘겨서 대입법으로 풀게요. y가 마이너스 2x지? 마이너스 2x 대입을 하면은 x 마이너스 6y 빼기 4는 0. 이것도 숫자가 마음에 안 들지만 y가 마이너스 5분의 4가 나오나요 이렇게? 괜찮아요? 됐죠? 그럼 y가 마이너스 5분의 4면은 x가 5분의 2가 나와요. 이렇게. 맞나? 계산 맞니? 마이너스 2x. 저번에 했던 숫자가 다른 것 같지? 맞겠지 뭐. 나왔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은 점이에요, 점.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의 교점이지? 그 문제에서 말하는 요 직선 있지? 저 직선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5분의 2 콤마 마이너스 5분의 4 여기를 지나가는 어떤 직선인 거야. 괜찮니? 미안, 잠깐 확인 좀 한번 할게요. 숫자가 저번에 한 거랑 다른 것 같아서. 요거는 0, 요거는 0,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x. 맞죠? 마이너스 5분의 4. 5분의 4? 맞죠? 자, 요 점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에요? 대충 그려볼게요.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런 직선이야. 근데 이건 이제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직선하고 여기 있는 원점 사이의 거리, 그지?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라는 거야. 거리. 말하자면 요런 식이겠지? 맞네? 근데 이 거리가 언제 제일 멀어지냐 이거야. 다시 얘기하면은 요 점은 고정돼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직선은 죽었다 깨어나도 요 점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5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4. 그러면서 기울기가 바뀔 건데 이 기울기가 바뀌면은 거리도 달라지겠지. 맞아?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 그러면 거리가 뭐 요것밖에 안 되겠지. 맞아? 그럼 각도를 살짝 바꿔가면서 언제 거리가 제일 멀어지냐 이거야. 직관적으로 잘 보세요. 언제 거리가 제일 뭐냐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요렇게 이어버리고 요렇게 수직으로 만날 때. 요 때가 제일 멀어요. 수직으로 만날 때. 요 하늘색 요 그림이 제일 멀어. 직관적으로 설명해주면은 요거보다 기울기 살짝 이렇게 커지잖아? 그럼 요쪽이 가까워져. 이쪽이 가까워져 이런 식으로. 반대로 이렇게 틀면 이쪽이 가까워져. 항상 이 거리보다는 더 가까워져. 각도가 틀어지면.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요 거리의 최대값이라는 건 이 점, 원점하고 요 점 사이의 거리인 거야 그냥. 이거보다 멀 수가 없어. 요 점하고 요 직선까지의 거리는. 괜찮아? 그래서 0,0 여기 있는 원점하고 5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4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은 5분의 2의 제곱 요거 그럼 25분의 20이니까 5분의 루트 20 해서 5분의 뭐지? 2 루트 5 이렇게 나오네? 답이 다르네? 뭐가 이상한데? 여기가 아까부터 느낌이 이상한데? 잠시만요. 마이너스 4 y가 마이너스 2x 똑같은 걸 계속하네. 아 여러분들 x가 마이너스 5분의 4예요. x가 마이너스 5분의 4고 y가 5분의 8이에요. 미안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상황은 똑같아 근데 점을 잘못 구했어요. 마이너스 5분의 4 y가 5분의 8 그럼 여기 있는 요 점하고 원점 사이에 요 거리를 구하는 문제랑 똑같다 이거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5분의 4고 5분의 8이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은 25분의 16 25분의 64 그러면은 5분의 루트 80이니까 5분의 4 루트 5 여기 나오고요. 이거랑 똑같은 게 나왔어요. 됐네?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물론 이 참수의 최소값으로 푼 것도 훌륭한 풀이지만 이렇게 풀라고 낸 겁니다. 이렇게 풀라고 기하적으로. 그리고 이런 방식을 이제 쓰면은 아까처럼 여기 뭐 k가 더 껴 있어도 풀 수가 있어요. 한 정점을 알 수가 있거든. 풀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다 기억을 이제 해둬야 돼요. 이해돼, 규민아? 잘 안 됐어? 근데 이제 이건 나도 좀 증명을 하려고 하면 좀 어려운데 요 점을 지나는 직선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은데 이렇게 오면은 이쪽이 가까워지고 이렇게 오면 이쪽이 가까워지고 항상 이 거리보다는 더 가까워진다 이거야. 이 각도가 바뀌면 요 수직거리 요 때가 제일 멀다 이거야. 이렇게 풀라고 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차 함수로 푼 친구들도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51번은 일단 문제를 보면은 생각보다는 만만해 보이는데 생각처럼 좀 안 풀릴 수가 있거든요. 이 그림을 보면 점 A는 여기 0,3이고요. 여기 점 B는 뭐야? 안 알려줬네?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래. 여기 길이가 5래. 여기 3이니까 이게 4인 거 알겠죠? 여기 4,0이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문제의 질문은 뭐냐면은 요 두 점 C하고 D를 지나가는 요런 직선을 찾아가지고 이 직선의 X절편을 찾으시오. X축이랑 만나는 요 점을 찾으시오. 라는 게 문제야. 근데 가만 생각하면은 어차피 여기랑 여기랑 평행하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 정도는 금방 구할 것 같아요. 맞죠? 이 기울기를 황소연이 구해봅니다. 4분의 3.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여기 내려가니까. 됐어요? 그럼 요 직선이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b 이렇게 놓으면 될 거야. 요것만 찾으면 되는 거지. 맞아? y절편 뭐 여기만 알면은 여기도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이 y절편을 알려면은 점 C 또는 점 D 이 녀석의 좌표를 알아야 돼. 그럼 한 점을 대입해가지고 뭐 찾을 거거든? 근데 이제 이놈의 좌표를 찾는 게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쉽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낸 사람은 어떻게 풀라는 거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점 A나 B 있지. A로 할게요. 요 점을 잡아.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게 5가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풀라는 거야. 그럼 애초에 이제 저 교점을 안 찾아도 요 직선을 여기 4를 곱하고 2항을 할게요. 그러면 3x 4y 마이너스 4b는 0 요거 하고 점 A 0,3 요 사이 거리를 재요. 그럼 D는 루트 3의 제곱 4의 제곱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3 넣고 그러면 12 마이너스 4b 요게 거리인데 이게 5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됐나? 근데 분모 보면 얘도 5거든요. 근데 5 이거 약분하면 큰일 나요. 5 곱해야 돼. 그럼 여기 12 빼기 4b의 절대값이 25가 나왔어요. 그러면 12 빼기 4b가 그냥 25이거나 아니면 12 빼기 4b가 마이너스 25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b가 마이너스 4분의 13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는 37 4분의 37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b가 뭐였냐면 여기에 y절편이거든? 요 직선에 y절편이 여기일 거 아니야. 여기 양수겠죠? 양수니까 이제 요게 답이에요. 요게. 그래서 요게 지금 4분의 37이고 이 사람이 구하라고 한 건 x절편이었으니까 여기다가 0 집어넣어서 뭐 2항에서 보면 3분의 37? 그게 정답이겠지. 됐네? 이렇게 풀었으면은 아주 훌륭한 학생이고요. 좀 더 좋은 방법은 요것도 이제 그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이거든? 여러분 그 중2 때 피타고라스 할 때 그 피타고라스가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할 때 요런 비슷한 그림을 그렸었죠. 맞나? 이 정사각형을 둘러치는 정사각형을 또 그려 이렇게. 그럼 봐봐. 여기 합동인 거 알지? 모퉁이에 있는 거. 요게 3, 4, 5짜리지. 그럼 얘도 지금 여기 4, 3 이런 거지. 맞니? 그럼 여기 지금 A가 여기가 0,3이었죠? 4칸 올라가. 그럼 여긴 뭔데? 여기 0,7이지. 3칸 옆으로 가. 그럼 여기 뭐야? 3,7이지 이렇게. 그럼 점을 그냥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애초에 아까 여기 모를 때 저 점을 찾아내면은 이렇게 대입해버리면 그냥 B를 알 수가 있어. 말하자면 벡터를 이용하는 거지. 이게 훨씬 더 빠르겠지, 빠르기는. 괜찮아? 근데 출제자의 의도는 D를 쓰라는 거야. D를 쓰라는 건데, 그거보다는 벡터가 훨씬 빠르다. 정도고요. 요거 외에 또 질문할 거 있어요? 저 55번 55번? 아, 이거? 이건 방법 없어요. 그냥 노가다 해야 돼요. 직선이 이렇게 세 개가 지나가서 삼각형이 나왔대. 이거 찾으려면은 연립해야 돼, 이렇게. 이거 찾으려면은 또 여기 연립해야 돼. 연립해서 세 점을 찾아가, 이렇게. 세 점을 찾은 다음에는 신발끈 공식 쓰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러니까 점을 찾는 수밖에 없어. 교점을.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됐어? 근데 딱히 방법이 없어요. 딱히 방법이 없어. 아님,
근데 어차피 교점을 찾아야 돼. 교점을 찾을 수밖에 없고, 교점을 찾았으면은 요 길이 구한 다음에 여기서 D 갖다가 높이를 구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세 점 나왔을 때는 신발끈이 제일 빠르다고 했었죠. 응? 다른 것도 요거 27쪽에 161번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에서 자취의 방정식 문제로 꼭 나오는 문제라고 했고요. 이 자취의 방정식이 계속 나온다고 했습니다. 좀 싫더라도 받아들여야 되고요. 직선이 두 개가 있어요. 요거 기억 이렇게 지나갑니다. 요거 니은 얘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 어떤 점 P에서 이 직선에다 각각 수선의 발을 내렸대. 근데 그 길이가 같다 이거지? 말만 다르게 한 겁니다. 그림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기억. 이렇게 니은. 점 P가 뭐 여기 어디 있는지 몰라. 그냥 여기 있다고 쳐볼게요. 여기서 수선의 발을 R 하고 S. 이렇게. 이 R. 이렇게. 여기 S. 이 길이가 같다 이겁니다. 됐네? 그러면은 요걸 요렇게 이어보면은 둘이 RHS 합동이에요. 요렇게 되는 거지. 됐네? 그럼 P라는 거 내가 아무 데나 찍었었잖아, 이렇게? 뭐 여기만 되나? 여기 있을 때도 이렇게 하면은 거리가 같겠지, 이렇게. 여기 있을 때도 거리가 같겠지, 이렇게. 뭔 얘기냐면은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를 구해라.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거죠. 자취의 방정식 문제, 대표적인 거라고 했고요. 첫 번째는 자취의 방정식 문제를 할 거면은 저 점 P의 좌표를 x, y라고 놓고요. 그 다음 할 일은 여기 있는 x하고 y의 관계식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관계식은 여기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점 P, 요 x, y가 있을 때 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이걸 D1, 이 직선까지의 거리, 이걸 D2 했을 때 요 거리가 같아야 된다 라고 둔다고 했죠. 그래서 D1을 보면요, 요 직선까지의 거리로 할게요. 2의 제곱, 1의 제곱. 여기다가 x 넣고 y 넣어봤자 그냥 2x, y 빼기 1 이렇게 되고요. D2 마찬가지로 1의 제곱, 2의 제곱. x 넣고 y 넣고. 근데 얘랑 서로 같다. 친절하게 또 분모 똑같이 줬죠. 그래서 D1이랑 D2랑 같다고 두면은 절대값 2x 플러스 y 빼기 2. 절대값 x 플러스 2y 빼기 2. 요건데 양변에 절대값 시켜가지고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가 같다고 하면은 요거는 A랑 B랑 같거나 아니면 부호가 반대거나 둘 중 하나라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요 식에서 2x 플러스 y 빼기 2하고 x 플러스 2y 빼기 2가 같거나 아니면 부호가 반대다. 정리를 해주면 x 마이너스 y는 0 또는 3x 플러스 3y 빼기 4는 0 이렇게. 요거랑 요거. 이 직선이 왜 두 개가 나오냐면은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 요렇게도 있지만 요쪽으로도 요렇게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됐네?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취의 방정식 문제라고 했고요. 우리 조금 이따가 이제 진도 좀 나갈 건데 그때도 당연히 요 개념이 많이 쓰입니다. 자취의 방정식 개념이. 그래서 좀 이제 이해하려고 애써야 되고요. 잘 안 되면 또 따로 좀 해줄게요. 좀 힘들기 때문에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요 뒤에 여기 문제는 선생님이 또 올려줄게. 올려줄 건데 올려줄 거고 좀 쉬었다가 저 원의 방정식 진도 나갈게요. 자취의 방정식은 정의가 뭐예요? 정의?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야. 자취라는 게 어떤 점이 있어. 이 점이 이제 움직이는 요 자국을 우리가 발자국, 발자취 이렇게 말하잖아. 그지? 그럼 이 점이 그리는 이 도형. 그지?
이 도형을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취의 방정식 자체가 도형의 방정식인 거야. 근데 얘는 움직이는 게 없는데 같이예요. 아,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미리 위에서 유형을 알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점이 있어. 지금 아까 그부터 다시 보면 어떤 점이 있었지? 근데 이 점으로부터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한 거지. 두 직선까지의 거리를 같다고 두었더니 요 놈하고 요 놈의 관계식이 나온 거지. x하고 y. 그 관계식이 이게 그냥 직선을 이루잖아. 얘의 좌표가 x, y인데 x랑 y가 요런 관계식을 이루고 있잖아. 이게 도형의 방정식이고 이게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요 직선이 위에 있으면은 요 조건을 다 만족시킨다는 거야.